순이익 1년에 1,000만 원 정도 내외 남기는 중진공에서 1억, 소진공에서 8천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합쳐서 1억 8천이나 받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보증기관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자, 오늘도 기업 재무 상담을 저희 센터에서 맡아서 도와주고 계시는 이세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벌써 저희가 한 3-4번 정도 촬영을 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또 일반 고객분들 말고 네.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이라는 게 꼭 큰 게 아니라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소상공인이신 분들도 기업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또 그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얘기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행센을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들을 봤더니 네, 대부분 이제 우리 투자와 재무에 관련된 상담들을 요청하시는데 네, 직군이 소득의 원천이 사업소득으로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다양한 재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네. 이걸 미처 잘 모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면 좋은 융자 정책들, 네. 제도들 좀 같이 교감하고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보통 저희가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은행 가서 알아보고 거의 다 원하는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따로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본인들이 되는 건데도 모르고 못 받는 그런 혜택이나 제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관계 부처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직군마다, 규모마다, 산업마다 주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부처들이 있어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큰 돈 빌려주는 곳에 가서 네, 뭐 예를 들면 국방부 사업 지원해 주는 데 가서 네, 우리 뭐 양복점, 양장점, 맞춤 양복점 이런 분들이 가시면 접점을 찾기가 어렵죠. 그쵸. 좀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럴 딱 텐데 봐도. 예를 들면 뭐 작은 기업들 도와주는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관계 부처들 이런 네. 데 방문하시거나 상담을 하시면 조금 더 적합한 도움들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우리 중소기업만 놓고 지원하려고 하는 부처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부처들. 네네. 그런 곳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 빌리러 가는 은행에서는 네. 어쨌든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받아야 되고 사고도 안 나야 되는. 그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행은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것처럼 맞아요. 힘들어서 은행에 가면 힘든 사람들은 은행에도 돈 빌려주는 대상이 아닌데. 맞아요. 좀 이렇게 재무적으로 넉넉하고 맞습니다. 누가 봐도 안전하겠다. 쉽게 말해서 얘한테 돈 빌려주면 돈 안 떼이겠다. 이런 분들한테만 대출이 좀. 그럼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돈이 급해서 가야 되는 우리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은 적합하다라는 규정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냥 은행 가면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보통 우리는 은행 아닌 곳에서 돈을 빌리거나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곳, 이거 현실적으로는 보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보증 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위험한 거, 무서운 거. 이제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 보증은 안 하는 게 맞고요. 네. 우리 기업들이 돈을 빌리러 가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뭘 보고 돈을 빌려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내 뒤에 기관이 나라가 보증해 줍니다. 이렇게 채무자들, 기업,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보증기관들 이런 곳을 통해서 이제 돈을 빌리시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수월하게 오랜 시간 저리로 빌릴 수 있죠. 그 일반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할 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나라의 어떤 기관에서 이 자영업자를 보증을 서주는 제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은행에선 대출이 좀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어떤 기관이 내 뒤에 백을 세워놔야 되는지 그렇죠.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네. 뭐 소상공인이다 이런 구분들을 하는데요. 크게 기준은 3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이제 제조업을 영위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10인이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덤으로 이제 내가 수출입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라고 하면 작은 그쵸. 규모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런 곳에서 굳이 은행 가지 마세요. 저희가 돈 빌려드릴게요라고 네. 나라에서 직접 돈을 빌려줍니다. 이들은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공단에서 직접 돈을 빌려주는 맞습니다. 거예요? 직접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소위 정책 자금이죠. 네. 기관에서 아주 싼 금리로 상대적으로 큰 한도를 장기간 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런 기관들의 특징은 은행이랑 다르게 정책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안정성도 물론 봐야겠지만 안정성보다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많이 밀접하게 도왔다는 네. 명분을 얻기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네. 힘들어서 도우면 생존해낼 수 있는 기업.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 중진공 정책자금이나 소진공 정책자금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신청할 때 보면 예외 업종, 예외 직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지원 제외 항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산이 많고 신용등급이 너무 좋은 분들은 지원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공단 입장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분들께는 그렇죠. 굳이 네.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지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잘 선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두 군데서는 은행 거치지 않고도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준다. 네. 한도는 소진공은 일반 운전자금은 1억 한도, 수출기업은 2억 한도, 시설자금까지 하면 5억 한도세요. 되게 크네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 최근에 업체 받았던 곳들 보면 직원 2-3명 데리고 1년에 네. 순이익 800에서 1000 신고하는 기업이세요. 그럼 사실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면 이제 뭐 구로 공구상가 이런 데 가보시면 그렇죠. 네. 조그만 뭐 기계 갖다 놓고선 너트 볼트 쇠 깎고 계시는 네. 그 정도 매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순이익 1년에 1000만 원 정도 내외 남기는 이런 기업들이 은행에 가면 용자 해줄까요? 사실상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중진공에서 1억, 소진공에서 8천 이렇게 용자를 받아요. 그럼 합쳐서 1억 8천이나 받은 8천이죠. 거예요? 네, 네. 금리도 신용으로 2% 초반. 그럼 대표님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여유가 좀 없고 힘드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힘들면 다 해주나요? 다 해주진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 조건을 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대한민국 국룰이 있죠. 국룰. 네. 선착순. 빨리빨리. 선착순 접수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네. 이것도 문제 소지가 많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선착순 더하기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걸 합니다. 정책 우선도. 네, 그래서 일단 선착순제라는 1차 관문을 넘으셔야 되고요. 네. 옛날에 선착순이면 무조건 되는데 지금은 선착순을 통과한 기업 중에 나라가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잘 따라오는 기업.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고용을 좀 늘려주세요 했을 때 고용을 많이 늘리고 있는지 수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수출을 좀 하고 있는지 뭐 기술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 네네.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직원들하고 좀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성과나 이익을 공유하는 복지제도 같은 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 항목에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대외 공신력을 높여주는 뭐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사회적 기업 이런 인증들 네. 갖고 계신 기업들이 우대됩니다. 그렇군요. 이걸 일반 기업에서 다 신경 써서 챙기기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많아서 그 하나하나 더 짚고 들어가 보면 다양한 또 사례들이 있고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간결하게 간단하게 간소화시켜서 업체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 기업이 대표 입장에서요. 네. 대표 입장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고 해봐야 대부분 대표 개인 내 영향력이 워낙 큰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쵸. 대표가 신용등급도 있고 자산도 있고 소득도 많다라고 네. 하시면 신보를 통해서 돈을 빌리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이게 신보가 신용보증 신용보증 기금이고요. 네. 기금이라는 말이 붙으면 나라 중앙에서 운영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보를 통해서 큰 돈을 네. 은행 통해서 빌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다. 보증을 서주는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대표님이나 혹은 회사가 담보가 없고 신용도가 아주 높지 않고 매출이 아주 높지 않다라고 하시면 네. 실은 어디서 돈 빌리기 어려우세요. 맞아요. 그런 업체들은 이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아까 정책 네네. 부분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게 기술입니다. 기술. 그렇죠. 이제 옛날에 기술이라고 하면 막 어마어마한 기술, 그쵸. 어마어마한 특허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우리가 기술 개발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정도만 어필하실 수 있어도 네, 인정되는. 우리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렇죠.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를 그렇죠. 보여줄 수 있으면 이제 그 제일 우리가 쉽게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초입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연구하기 위한 부서가 있어요. 네.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
연구 조직이라고 합니다. 네네. 연구 조직을 회사 내부에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특허도 신청했었어요. 라는 특허 신청 기록. 특허가 됐고 안 됐고가 중요한 그렇죠. 게 아니고. 특허 신청 기록 정도만 있어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정도가 인정이 될 수 있어서 이게 기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기술 보증 기금이라고 기술 있습니다. 보증 기금. 이름 그대로 신용 보증 기금은 신용을 먼저 많이 봐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신용이죠. 아, 맞아요. 반대로 이제 그 신용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신용은 좀 빠지지만 내가 네. 기술 개발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기술 보증 기금으로 심사 기준을 좀 만드시면 기술 보증 기금에서 보증을 서줘서 네. 은행에서 좋은 자금을 억 단위로 빌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내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노크해야 될 기금이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중복 보증이 금지됨으로써 옛날에 네. 신보 기보를 다 교체해서 쓸 수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신보를 쓰게 되면 계속 신보만 쓰셔야 되고 기보를 쓰게 되면 계속 기보만 써야 되기 때문에 야, 한 번의 선택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런데 전환 보증이라고 해서 중간에 한번 네. 나 기보가 갚을 테니 신보에서 빌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전환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게 항시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지금 나한테 유리한 게 신용보증기금인지 네. 기술보증기금인지를 면밀히 따져보셔서 네. 우리 입시 전형 맞추시듯이 그쵸. 내가 현실적으로 타협하기 좋은 쪽에다가 네. 스펙을 쌓으시는 게 아무래도 자금 조달에선 유리하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내 생각엔 내가 신용이 좋은 것 같아서 네. 처음에 신보에 가요. 네. 신용보증기금과 노크를 해. 아, 근데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기술보증기금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다 노크를 해보는 건 어때요? 좋은 전략이세요. 음. 이제 다만 하나가 뭐냐면 신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상당히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받으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 특히나 소상공인들은 네. 서류 수발 행정 업무에 굉장히 취약하셔서 맞아요. 이제 서류를 내라는 과정에서 심사 받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속출하세요. 그럴 수 있죠. 막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것만 따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언을 구한다면 예전처럼 우리가 신보기보 영업점을 찾아가서 보증 상담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그럼 어디 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요? 네, 우리 이제 신보기보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네. 신보기보 영업소에다가 온라인으로 저는 운전자금으로 얼마 혹은 시설자금으로 얼마 보증 상담을 신청합니다라고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그쪽에서 그럼 이런 서류들을 메일 혹은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제출 요구하는 서류의 80~90%는 세무 대리인들이 처리가 가능하세요. 세무사님들이? 네네. 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조언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하셔야 되니까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네. 서류 제출은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도움을 구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필요한 서류가 뭔지 내가 파악을 하고 그 서류의 대부분은 세무 대리인들이 준비해 줄 수 있는 서류다라는 거죠.